40대 엄마들이라면 늘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.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저녁을 막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금방금방 살이 찌거든요. 식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그 나비 모양 펜터민이랑 요즘에 핫한 위고비, 삭센다, 주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약들인데 저는 펜터민도 한 달 먹어봤고 삭센다도 딱 한 펜 맞아봤어요. 위고비는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가기도 하고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펜터민도 제가 식욕 조절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한 달 처방 받아놓고 정말 못할 것 같은 날에 하나씩 먹어봤거든요. 먹어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집에 가서는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흘을 먹으면 확실히 안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. 근데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2배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늘 2배씩 더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 빠진 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. 그래서 요요를 너무 경험했고 삭센다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느낌인데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날은 식욕을 참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식욕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근육은 없는 볼품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요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도비만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 시작도 힘든 경우에는 몇 달 정도 잠깐 쓸 수 있지만 이제 정상 체중의 여자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약 대신 달리기로 이제 식욕 조절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매일 하나씩이에요. 매일 하나씩인데 처음 먹으면은 반알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거든요. 근데 몸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를 먹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안 먹게 만드는 약이다 보니까 펜터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. 자꾸 찾게 되거든요. 먹은 만큼 또 찾아요.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서도 보면 늘 먹던 사람이 다시 또 먹으러 와요. 늘 겨울 지나서 봄에 오시고 이제 여름 전에 오시고 계절성으로 늘 오시는데 정신성 약물을 그렇게 먹는 거는 나중 노인이 돼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삭센다 같은 경우는 중독성까지 오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이게 당뇨에도 도움이 돼서 당을 또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좀 더 있어요, 삭센다가. 그렇지만 삭센다도 금방 요요가 또 옵니다. 그래서 단기간으로만 쓰시고 늘 운동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요. 당뇨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귀찮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삭센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훨씬 고가예요. 4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. 한 펜이 한 달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시중 가격이 5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진짜 울렁거려요. 그래서 입덧하는 느낌이 나거든요.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울렁거려서 뭘 못 먹는 거예요. 소화를 안 시키니까 배가 불러서 뭘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좋지 않겠죠. 다이어트를 목표로 달리기를 한다 하시면 저는 공복에 달리거든요, 새벽에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달리면 전날 먹은 거를 다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달린 다음에 계속 공복을 유지해요.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야채나 이런 걸로만 이제 보충을 하고 바나나 하나 정도만 먹고 그 이후로 점심 때까지 식사를 많이 줄이고 이제 건강한 음식을 하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술 많이 마시고 야식 많이 하시는 러너들은 한 10kg 정도는 이렇게 매일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빼시더라고요. 이 열량을 태우는 데는 특히 공복유산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아마 한 달, 2달 정도면 몸이 타는 느낌을 스스로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게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달리시면 많이 먹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
나이 들면 진짜 이 대사가 빠르지 않아서 계속 군살이 생기고 내장 지방도 안 좋아지고, 제가 보기엔 달리기로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주말에 장거리를 뛰면은 그 장거리를 뛰면서 내장 지방이랑 군살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풀코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20km 정도 뛰고 오면 확실히 탄탄해진 게 딱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근육도 확실히 붙고 그 20km 정도 뛰는 거는 근육을 많이 만들더라고요. 딱 보면 복근이 달라진 게 전후로 비교가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30분씩 뛰고 주말에는 10km에서 20km 정도 뛰면은 군살은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보강 운동을 스쿼트랑 복근 운동은 정말 따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. 최근에 방송에서 슬로우 조깅에 대한 걸 나와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, 아버님도 70세 넘어서도 저렇게 조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, 슬로우 조깅이란 게 걷기와 다르게 다리에 힘을 주거든요. 무리하지 않게. 그리고 이게 슬로우 조깅을 하면 앞쪽으로 뛰게 돼요. 아주 천천히.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걷기보다 근육을 훨씬 잘 만들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,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원래는 식단은 잘 안 했었는데 이번 춘천 마라톤 2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긴 했어요.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야채랑 과일만, 탄수화물이랑 육식은 오전에는 안 먹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. 아침에 너무 배고픈 날은 바나나 먹고 뛰러 나가고요. 그렇지 않은 날은 갔다 와서 사과, 그리고 제가 비트도 좀 챙겨 먹고 있고 당근, 양배추 요 정도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요. 점심에는 현미밥, 곤약밥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랑 점심은 잘 먹어요. 근데 늘 야채를 많이 먹어요. 양배추는 늘 먹고 있어요. 그래서 단호박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은 샐러드도 이렇게 곡물 많은 샐러드 먹고, 점심은 닭 가슴살도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요. 또 저녁도 간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한 5시, 6시쯤에 간단히 오트밀이나 이런 거 약해서 챙겨 먹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,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춘천 마라톤 전후로 해서 제가 몸무게를 한 3kg 정도 이제 감량을 했고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내년엔 채식을 한번 해볼까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곡물이랑 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콩류랑 해서 많이 먹어보고 이제 정말 러너로서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